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거의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가 부당하게 먼저 어떤 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추가적인 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대방과 실랑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방어를 해야지 상대방의 추가적인 공격 행위에 대해서 내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쌍방 폭행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됐을 때 사실 실질은 상대방이 먼저 불법적인 공격 행위를 해서 내가 방어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신체를 잡거나 아니면 실랑이를 벌였는데, 아이 경찰 수사관이 쌍방 폭행이라고 나한테도 폭행의 책임이 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상해죄 책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그대로 듣고 나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그 쌍방폭행 상대방이랑 합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억울하게 사건이 끝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그 쌍방폭행 사건에서 심지어 우리 쪽 의뢰인은 2명이라서 공동으로 상대방을 상해했다,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당방위 주장을 해서 상대방은 상해 혐의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고, 우리 의뢰인 2명은 무죄 판결받은 사안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방어를 하려고 그런 거지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는데, 정당방위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 고채경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30분,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데요. 사실 대본을 만들어서 좀 이제 제대로 된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데 요새 너무 바빠서 일단 정당 방위에 관한 이야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뢰인이 빌라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요. 이 상대방이 분에 못 이겨서 갑자기 우리 의뢰인을 벽에 세게 밀치고 불법적인 폭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상대방이 때리면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방어를 해야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의뢰인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바닥에 쓰러진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가족이 추가적인 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대방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달라붙어서 이제 그 실랑이가 발생한 거죠. 사실 상대방은 건장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폭행할 수 있느냐, 멱살도 잡고 이렇게 시비가 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기습적인 폭행,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신체적인 접촉이었지, 특별히 이 새끼 좀 죽여버리겠다, 얘 진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벽돌을 가져와서 뭐 내리치고 아니면 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런 그 실질적인 그 신체를 상해할 만한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사안입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왔을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담당 수사관이 이거 쌍방폭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2명이서, 그러니까는 여러 명이서 상대방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폭처법상 공동상해 죄책을 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 혐의를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먼저 공격을 당해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심지어 더 센 그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뭐 그러실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담당 수사관이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 경찰 수사관 한 명당 담당하는 사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지는 않아요. 참 아쉬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도 정말 억울하게 나는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한 행동을 했을 뿐인데 결국에는 공동상해 죄책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죠. 제가 변호사로서 사건 기록을 봤을 때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상대방이 상해 피해가 있다면서 제출한 그 상해 진단서, 뭐 어디 한의원에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였고,
사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가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다리 근육이 파열되는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상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상해와 우리 그 할아버지들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실랑이를 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수사 자료 자체가 증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우리 의뢰인은 나이도 많고 왜소한 할아버지인데 건장한 최고의 청년이 먼저 기습적으로 폭행을 했을 때 추가적인 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멱살을 잡고 이렇게 실랑이한 행위가 어떻게 상해죄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하려고 한 범죄 행위로 볼 수가 있겠냐. 정당방위 아니냐. 이거야말로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방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억울한 사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저희 쪽 주장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일부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랑을 해야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에 비해서 매우 가벼워 보이고 그 목적도 피고인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하거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축소해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 아래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제 블로그에 오셔서 정당방위로 무죄받은 판결 내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용만 보고 정당방위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더라.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 받은 사례가 별로 없다는데, 이런 생각으로 지레 여러분의 억울한 사건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본다면 생각보다 해결책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로 이렇게 무죄를 받아본 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간다면 여러분이 정말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률중대 오채경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